안녕하세요. 쪼그라드는 대부업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절망으로, 참 충격으로 아마 내몰릴 겁니다. 요새는 매우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취심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출해주는 불법 대출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진 찍게 만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쪼들리면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30만원 빌리려고 알몸 내출하는 거죠.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전송하고 이제 돈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만원, 50만원 빌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불법 사채업자가 이미 이제 그 대출자한테 받은 이제 연락처에 채팅방 개설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사진부터 올리죠. 그래 놓고 돈 갚으라고 이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이미 받아놨던 사진을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치 사진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렸다가 어떻게 되냐고. 엉망 되는 거죠, 엉망. 씁쓸합니다, 씁쓸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치 사진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는 일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대출자가 나치 사진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나치 사진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인터넷 대출. 황당하고 무서운 대출이죠. 대출이 편하고 이자가 낮다라는 얘기에 쉽게 넘어간답니다. 한 여자가 90만원 빌렸다가 나중에 1억 8천만원 갚았답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 대출해준 사람이 사채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돈을 안 갚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그냥 담보로 찍어 놓는 거지 절대 대출 안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치 사진이 여기저기에 다 이제 유출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일들이 비단 이제 한두 건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옷을 더 벗으면 이자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점점 더 추악하고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살해 협박 받는 건 당연하고요. 노출 사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뿌려가지고 일상생활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별일들이 다 있는 거죠. 빌린 돈 10만원인데 갚은 돈은 3천만원인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야근하고 미친듯이 일해도 빚이 안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일상생활의 사진을 보내라. 가족들, 지인들 연락처 보내라. 그리고 신체 부위 사진 보내라. 더 이상한 사진 이제 예시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찍어서 보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공개해가지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고 수치심 느끼게 하고 정말 이제 궁지에 내몰려가지고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죠, 난리.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불법 사채로 넘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엔 경찰이나 검찰을 찾는다고 쉽게 그 범죄자들을 쉽게 처벌할 수 있겠냐고요. 쉽게 처벌 못합니다. 대포폰 들고 다니고 잠적하고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기 어렵죠. 근데 실제로 그들을 제대로 잡는 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끝까지 추적해서 전액 환수가 아니라 전액 환수 플러스 벌금으로 3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평생을 벌금에 시달리게 만들면 저런 일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억 이하의 피해 자금을 입혔다. 그럼 10억 이하의 피해를 입혔다. 사기행각을 벌렸다. 불법 사금융을 저질렀다. 그러면 100억을 때리는 겁니다. 10배 환수 조치를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금으로 환수 조치한 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요. 왜겠습니까? 왜? 저렇게 놔둬야 서민들이, 국민들이 겁을 내고 살면서 자기들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않을 거기 때문인 거죠. 참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불법 대법을 하는 일당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법정 이자율 20%의 수백 프로에 달하는 4000%의 높은 이자율을 강요하고요.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직원들 잡으면 전부 다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고 그런 업계에 그런 일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이들은 전부 실명 공개하고 얼굴 다 공개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운운하면서 나라 꼴이 다 개판이 됐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노출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안 생기게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30만원 빌리고 일주일 뒤에 50만원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500만원 되고 5천만원 되고 5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거죠. 저러다가 청년 고독사 하는 거고 1인 가구로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사채를 사채라고 안 하고 개인 돈이라고 얘기하죠. 3050 법칙이 됩니다. 30만원 빌리고 6일 뒤에 50만원 갚는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성매매를 요구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별짓거리를 다 한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사채를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지에 내몰리면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고요. 참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러한 뉴스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